아우, 썩은 내야 도저히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 아우. 작년 장마철이었죠. 손주 돌잔치 날 입으려던 하얀 셔츠를 꺼냈는데요. 코를 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눅눅함이 옷감 깊숙이 스며 있었던 겁니다. 세탁을 다시 해도 향수를 잔뜩 뿌려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만 안 입어도 옷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요. 여름 장마철 이 냄새의 주범은 바로 곰팡이입니다. 문제는 곰팡이 냄새가 옷감 속에 스며들면 세탁만으로는 완전히 없애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곰팡이 관리만 30년째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옷장 습기와 냄새를 관리하고 있는 김현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옷장 냄새를 집에 있는 이것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비싼 제습기나 화학약품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올라가면 옷장 안은 곰팡이와 세균의 천국이 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안쪽은 늘 축축하고 어둡죠. 우리가 입었던 옷에는 땀과 먼지, 단백질이 남아있어 곰팡이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는 수십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시중 제습제부터 베이킹소다, 숯과 신문지까지 다 해봤죠. 그중 가성비와 효과를 모두 잡은 건 바로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또 소금을 옷장에 둔다고? 그럼 옷에 짠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소금은 냄새를 배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금이 녹아 물이 생기면 옷감에 다 얼룩날 수 있으니 그릇이나 주머니에 담아두세요. 이렇게만 하면 짠내 걱정 없이 습기도 잡고 냄새도 줄일 수 있죠. 이제 왜 소금이 옷장 냄새에 그렇게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소금은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옷장 안 습기를 잡아줍니다. 곰팡이 번식도 막아주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베이킹소다보다 싸고 제습제보다 오래 씁니다. 한 봉지면 옷장 서너 개는 거뜬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놓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습기는 무겁기 때문에 옷장 맨 아래쪽 구석에 두세요. 옷이 많이 걸린 뒤쪽에 두면 옷감에 머문 습기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큰 장롱이라면 양쪽에 하나씩 두세요. 신문지와 함께 두면 더 좋습니다. 신문지가 먼저 흡수하고 소금이 오래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커피 찌꺼기나 베이킹 소다도 쓸 수 있지만 습기 흡수력은 소금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과 베이킹 소다를 함께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름철 옷장에서 눅눅한 냄새가 정말 확 줄어듭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소금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올해 장마는 옷장 냄새 걱정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효과도 뛰어나고 환경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시중 제습제를 쓰면 며칠만 지나도 물이 가득 찹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사흘 만에 한 통씩 버려야 하죠. 그때 버려지는 건 물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통과 부직포까지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여름 한철만 해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게다가 매번 사다 쓰려면 비용도 꽤 나갑니다. 한 통에 1,000원 남짓이지만 빵, 옷장, 신발장 다 쓰면 몇만 원은 훌쩍 나갑니다. 소금은 다릅니다. 한번 쓰고 난 소금은 햇볕에 말리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먹는 건 안 되지만 제습 전용으로만 돌려 쓰면 환경 부담도 지갑 부담도 줄죠. 저는 보통 김치나 장아찌 담그고 남은 굵은 소금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옷장에 둡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그걸 햇볕에 말려서 다음 해 또 씁니다. 소금은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옷장 속 꿉꿉한 냄새가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진 원리와 장점을 들으셨죠? 그런데 소금 아무데나 두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배치 요령이 사실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째,
소금은 옷장 바닥 구석에 두세요. 습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둘째, 옷이 많이 걸린 뒤쪽에 두세요. 옷감에 머문 습기까지 잡아줍니다. 셋째, 옷에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녹아 물이 생기면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투명 용기를 쓰면 물이 차는 게 보여서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죠. 옷장 크기에 따라 개수를 조절하세요. 작은 옷장은 한 통이면 충분하지만 큰 장롱이라면 양쪽에 하나씩 두세요. 신문지와 같이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문지는 빠르게 흡수하고 소금은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하죠. 이 정도면 소금 하나로도 장마철 냄새 걱정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 더 강력한 응용법과 다른 재료와의 조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소금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중 첫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를 옷장에 그냥 넣으면 가루 다 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입자가 아주 곱기 때문에 그냥 망사 주머니에 넣으면 가루가 옷에 묻습니다. 그래서 차광 주머니나 부직포, 티백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없는 분들은 종이컵에 담고 윗부분을 부드러운 키친타올로 덮어 고무줄로 묶어두면 가루 날림을 막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옷에는 전혀 묻지 않으면서 냄새 제거 효과만 쏙 빼먹을 수 있습니다. 악취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옷장뿐 아니라 신발장, 냉장고 등 집안 여러 곳에서 다 쓰이죠. 하지만 공기 중 습기 흡수력은 소금이나 시중 제습제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보다 보조제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보통 소금을 바닥에 두고 베이킹소다는 중간 높이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선 습기를, 위쪽에선 냄새를 잡아줍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습기와 악취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 효과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재료는 커피 찌꺼기입니다. 은은한 향과 습기 제거 효과가 있지만 금방 건조해져 가루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사 주머니나 티백에 담아 옷장 한쪽에만 두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커피향이 옷에 배는 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평소 커피향을 좋아하신다면 기분 좋은 방향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중 제습제입니다. 흡습 속도가 빠르고 강력하지만 물통이 금방 차서 자주 갈아야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이틀 사흘 만에 한 통이 꽉 찹니다. 그 물을 버릴 때 세균 번식 우려가 있고 환경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습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습도가 매우 높은 날엔 소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습제를 보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쯤 되면 재료가 이렇게 많네 생각하실 텐데 정작 중요한 건 재료 자체보다 배치와 관리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치 옷을 아무렇게나 걸면 주름이 안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바로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릴 효과 2배 올리는 배치 순서와 재사용 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오랫동안 옷장 냄새 없이 지내는 진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다시 습기와 냄새가 슬그머니 돌아옵니다. 옷장 냄새를 오래 잡으려면 재료 선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배치와 관리 주기입니다. 첫째, 습기는 무거워서 아래쪽에 모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제습제는 옷장 맨 바닥에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석에 두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건 실제 실험에서도 확인됐죠. 둘째, 옷장 뒤쪽 공간을 활용하세요. 옷감은 습기를 머금기 쉬운데 한번 젖으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이 습기가 뒤쪽에 머물러 있죠. 그 공간에 소금을 두면 옷에서 나온 습기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단, 소금이 옷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혹시 녹아 물이 생기면 옷감에 얼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이나 용기를 꼭 쓰세요. 셋째, 옷장 크기에 맞춰 소금통 개수를 조절하세요. 작은 옷장은 한 통이면 충분하지만 큰 장롱은 양쪽에 하나씩 둬야 합니다.
이 배치만 잘해도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집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교체 주기까지 지키면 냄새 걱정은 거의 사라집니다. 넷째, 소금 옆에 신문지를 두세요. 종이는 빠르게 습기를 잡고 소금은 오래 붙잡아 둡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는 셈입니다. 이 팁을 알면 여름뿐 아니라 가을 장마, 겨울 난방철까지 습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한 겁니다.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릴 재사용 비밀과 환기 습관까지 해야 오래도록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는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죠? 사실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먹으면 굳습니다. 이 상태로 오래 두면 흡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문지 위에 넓게 펼쳐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세요. 하루면 다시 바삭해집니다. 다만 이 소금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제습용으로 쓴 건 곰팡이 포자나 먼지가 묻었을 수 있습니다. 습기 전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도 비슷합니다. 3달 이상 지나면 냄새 흡착력이 줄어듭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새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시중 제습제는 여름 내내 쓰면 몇만 원이 훌쩍 나가지만 소금은 몇천 원이면 충분하죠.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관리입니다. 습기 제거와 함께 꼭 해야 하는 게 바로 환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만 옷장 문을 열어주세요. 햇볕이 드는 시간 되면 더 좋습니다. 살균 효과까지 덤으로 얻습니다. 옷을 걸 때도 통풍이 중요합니다. 옷과 옷 사이를 조금 띄우고 계절 외 옷은 통기성 커버에 보관하세요. 공기가 돌아야 냄새가 덜 납니다. 혹시 옷장 문 열기가 귀찮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팁을 꼭 봐야 합니다. 문을 자주 열지 않아도 환기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 환기와 냄새 잡는 천연 재료를 같이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조합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옷장 문을 매일 열기 어렵다면 자동으로 환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틈 활용입니다. 옷장 문과 벽 사이에 얇은 고무 문틀 패드를 붙이면 문이 살짝 벌어진 채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틈이 생기면 공기가 은근히 드나듭니다. 문을 활짝 여는 것보단 약하지만 장시간 두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 선풍기 활용입니다. USB 전원으로 작동하는 작은 선풍기를 옷장 구석에 두세요. 하루 한두 시간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이때 선풍기는 옷이 아니라 옷장 안쪽 벽면을 향하게 하세요. 습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에 냄새 잡는 천연 재료를 같이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표적인 건 말린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습기를 흡수하고 곰팡이 냄새를 중화해 줍니다. 다만 젖으면 곰팡이가 피니 두세 주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레몬 껍질도 좋은 선택입니다. 껍질을 잘 말려 작은 주머니에 넣고 옷 사이에 걸어두면 상큼한 향이 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약 찌꺼기입니다. 특히 감초나 계피는 진한 향과 항균 효과가 있어 곰팡이 번식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향이 강한 재료는 옷감에 향이 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사용하세요. 이쯤에서 그냥 제습제 쓰면 안 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편을 보면 소금과 제습제를 병행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습도 조절뿐 아니라 옷감 손상까지 막는 이중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옷장 습기와 냄새를 잡으려면 한 가지 재료만 쓰기보다는 두세 가지를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이중관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제습력과 냄새 제거력을 각각 따로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베이킹소다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착합니다. 소금은 옷장 아래쪽에 두고 베이킹소다는 중간이나 위쪽에 망사 주머니에 담아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습기와 냄새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줄어듭니다. 효과가 훨씬 오래갑니다. 여기에 숯을 더하면 좋습니다. 숯은 습기도 잡지만 특히 곰팡이 냄새에 강합니다.
숯은 한 번 쓰면 두세 달 정도 버팁니다. 햇볕에 말리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마철 한창 때 옷장 문을 열었는데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향과 상쾌한 공기가 난다면 그 순간부터 신발장, 서랍장까지 이중관리법을 쓰고 싶어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치 순서입니다. 소금은 아래, 숯은 중간, 베이킹소다는 위. 이 순서가 맞아야 공기 흐름을 따라 각 재료가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위쪽에 소금을 두면 아래쪽 습기를 잘 못 잡거든요. 또한 재료끼리 너무 가까이 두면 효과가 겹쳐져서 낭비가 됩니다. 최소 40cm 이상 띄우세요. 이런 세팅이 익숙해지면 재료 교체 주기도 파악됩니다. 소금은 2달, 숯은 3달, 베이킹소다는 3달마다 바꾸면 됩니다. 다만 환기를 전혀 안 하면 아무리 재료를 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문을 열어 자연 바람을 통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옷감 손상 없이 환기를 극대화하는 비밀 구조 변경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는 방법이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 냄새를 잡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번 해놓고 잊으면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특히 장마철은 습기가 80% 이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땐 하루만 방심해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소금 제습은 설치가 간단해 금방 습기를 잡을 수 있지만 두세 달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죠. 저는 보통 2달에 한 번, 장마철에는 한 달 반마다 소금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햇볕에 하루 이상 바짝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재사용이 가능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배출도 줄어듭니다. 환경과 지갑 모두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또한 옷장 안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문을 열어두어도 곰팡이 발생이 줄어듭니다. 햇볕이 잘 드는 시간대에 문을 열어두면 살균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돈 한 푼 안 드는 습기 제거 비법이죠. 옷장의 위치도 중요한데 벽과 완전히 붙여두면 뒷면에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벽과 8cm 정도만 띄워두어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계절 옷을 보관할 때 비닐 커버를 씌우시나요? 이것도 통풍을 막아 곰팡이 냄새 원인이 됩니다. 통기성 좋은 커버로 바꾸세요. 제습제를 함께 쓰는 경우 한쪽 구석에만 두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조해져 옷감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냄새 흡착에 탁월합니다. 소금과 함께 쓰면 습기와 악취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금은 옷장 하단에, 베이킹소다는 중간 높이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 순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습기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신문지나 종이도 활용하세요. 종이는 빠르게 습기를 흡수하고 소금은 그 습기를 오래 잡아둡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옷장 문을 열어보세요.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지금이 바로 실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비싼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 없는 옷장에서 시원하고 상쾌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쓰시면 올해뿐 아니라 내년 여름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생활 지혜도 놓치지 마세요.